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고 강원도형 뉴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 이번에 이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과 상생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강원연구원 김석중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지금 요즘 이 강원도 그린 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빌리티가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이동 수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전기를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가 대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퀵보드, 전동 퀵보드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다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모빌리티라고 할 수도 있고 미래에는 이제 뭐 저희가 드론 택시와 관련된 부분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개념이 좀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또 이번에 정부의 2호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역에 이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보통은 이제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업 유치의 대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네.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과 이제 행정만의 이야기였는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사민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안에서도 이제 그 노쪽, 그다음에 뭐 사쪽,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뭐 도의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역량을 좀 모아가지고 네. 어떤 상생 협력을 통해 가지고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그림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상생형 일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네. 먼저 됐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주로 이제 노사 간의 상생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비싼 그 임금을 원래는 이제 자동차 업체가 지불하고 있었는데 한 3,500만 원 선에서 동결을 하고 네. 그 대신 그것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광주형 모델이고요. 저희 이제 강원형 모델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업 간 상생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성차 업체가 이익을 갖다가 모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의 일부분을 갖다가 나머지 기업이라든지 지역과 공유하는 그런 상생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님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뿌리 산업들이 있는데 네. 집단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기업들은 그곳에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뭐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이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기존에 이제 지역 투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설비 투자비의 24%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생형 일자리가 해당이 되면 네. 플러스 10%에서 지역에 투자한 돈의 설비 투자비 한 34%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한 20가지가 넘는 그 상생 요소들의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스마트 공장을 짓는다 네. 그러면 1억 원짜리 스마트 공장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된 지원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상생형 일자리는 삶의 질과 관련된 뭐 복지라든지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네. 아파트를 갖다가 좀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다양한 분야의 이제 지원책이 같이 있는 그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도입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완성형 차를 만드는 이제 디피코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하고 해외하고 40개가 넘는 기업들이 사실은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상생형 일자리 6개 기업들이 직접 강원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7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제 이익 공유 모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부터 네.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의 한 40%를 다시 지역 주민, 기금, 그다음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네. 그런 상생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생 요소가 가능할 수 있는 그 뭐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 자동차는 아쉽게도 다 중국에서 수입한 네.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생형 일자리는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품업체들은 이제 초기에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이 높은 네. 부분이거든요. 중소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초기에 그 중소기업들이 위험 부담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네. 나중에 이익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상생 협약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기업하고 기업끼리 약속이 아니라 지자체가 들어오고 정부가 같이 보증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업 지정으로 좀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취업 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대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강원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사실은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부분은 뭔가 이제 번듯한 일자리,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버금다는 뭐 연봉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순히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 사항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생형 일자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동안 한 503명 정도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네. 벌써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뽑은 사람이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이제 누적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저희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유발이 한 3조 원 정도, 취업 유발도 한 1,800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강원도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정부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인프라를 갖춰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5G 플러스 센터 같은 걸 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 단위의 연구 개발 사업을 좀 큰 거를 갖다 좀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 좀 강원도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그 지원 체계를 갖다가 지자체 차원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가 원래 제조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거의 의존을 해왔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을 계기로 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은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 자동차 부품이 이제 3만 개, 자동차 한 대당 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19,00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1,000개가 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빨리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업체로 전환을 하자.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저희는 화물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원주에 있는 업체들은 거기에 있는 뭐 조향 장치를 갖다가 만들어서 같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뒤에 다양한 이제 특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냉장 차량을 만든다든지 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같이 하게 되면 기존에 단순히 대기업에 납품하던 구조에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중심의 이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라고 하고 계셨는데 이 강원도 특성에 맞는 이런 일자리 모델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원도 이제 산업을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략 산업이라는 걸 육성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강원도의 산업 구조가 보통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2차 산업이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 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예전에 한 5%에서 지금 한 10%까지 2배 정도 올라왔지만 결국은 제조업 비중 10% 안에서 다시 그 안에서 10%밖에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 강원도 전체 GRDP로는 뭐 말하자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하는 부분은 부품도 타 지역에서 가져다가 저희들이 완성품만 만들어서
다시 또 수출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어떤 전후방 연관 효과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모빌리티를 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이제 뒤쪽 후방 산업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부품도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면 지역 내에서 그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농민들도 그 부분을 차를 살 수 있고요. 관공서도 차를 살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강원도 내에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같이 이제 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이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돼서 뭐 법안이 좀 마련이 된 게 있을까요? 예, 법안은 지금 올해 3월 24일 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되었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기준 및 절차 고시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4월 3일 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비가 돼서 이제부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뭐 근로자와 주민이 다 같이 모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것이 뭐 단순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특정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강원도 전기차 주식회사다라고 네.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강원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좀 이렇게 매의 눈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갖다가 구매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또다시 이제 개선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되면 강원도의 앞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강원도의 GRDP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상생형 일자리와 얘기했을 때 강원도가 미래의 먹거리를 좀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모빌리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단순히 이제 강원도에서만 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다 전기차 만들고 뭐 퍼스널 모빌리티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타겟을 잡았던 거는 대기업이 일단은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이모빌리티 분야. 그래서 이제 1톤이 안 되는 초소형 이제 화물 전기차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타겟을 잡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시겠습니다만 택배라든지 어떤 퀵 배송 시장이 엄청나게 네. 크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택배 시장이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가 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 한 대가. 네. 그러면 한 100km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조그만 화물 전기차가 있다고 하면 특히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조그만 마트에서도 전부 다 배송을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이 있겠다라는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들어와 있던 이제 초소형 화물 전기차들이 대부분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판매하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조금 AS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지금 저희들 초소형 화물 전기차는 어찌 보면 중소기업이 양산형으로 만드는 첫 번째 모델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중소기업이 만드는 전기차가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국내외에서 한 3,200대 이상, 한 3,500대 이상의 계약을 갖다 이미 체결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강원도는 이제 일단 이 부분을 갖다 특성화로 잡고 일단은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레고랜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고로 만든 전기차를 저희들은 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데는 이제 클래식 카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60년대 자동차 네네. 예쁜 차.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전기차로 개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강원도의 관광산업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먼저 차별화되게 일단 그 경형, 조그마한 화물 전기차로 선점을 해 나가면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전기차들을 좀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다른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모빌리티 시장에서 무엇보다 좀 빠르게 네.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 이모빌리티 사업이 이제 그린 뉴딜, 그러니까 강원도형 뉴딜 사업의 네. 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뭐 기대가 큰데 강원도형 뉴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MA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AAS라고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사님도 이제 이 MAS에 대한 개념은 모르시지만 이제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앞으로 강원도에 놀러 오는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버스라든지 뭐 KTX를 타고 오면 그 다음부터 이동하는 모든 걸 우리가 한번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는 이제 요즘 뭐 저희들이 서울 같은 데 가면 뭐 춘천도 있습니다만 전동 킥보드를 갖다가 뭐 10분에 얼마씩 네. 이제 렌트하는 공유 경제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터미널에 내려서 관광지까지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광지 내에서 또 이동하는 부분,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모든 부분을 한 번에 이제 결제로 다 묶어주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그 묶어주는 모든 모빌리티를 앞으로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이모빌리티로 한번 다 가자. 그래서 뭐 터미널에서 관광지까지는 아까 그 클래식카, 전기차 클래식카로 좀 이동을 하고 네. 관광지 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로 이동을 하고 또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을 하고 그런 결제 시스템도 이제 강원도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부터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돼 있는데 강원도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그걸 쓰게 같이 묶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모든 이동권이 보장이 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광이다라고 스마트 관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도 저희는 다 데이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산업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강원도형 뉴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산업이나 경제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강원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시작을 바탕으로 아까도 저희가 저희가 상생형 일자리다 그러면 이제 이익 공유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단순히 이모빌리티에서 이익 공유 모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다른 산업들도 혹시나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물건을 사는 회사가 밑에 회사들의 뭐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수평적인 모델을 네.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 가지고 모든 부분이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모빌리티도 아까 데이터 산업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수소 연료 전지를 붙이게 되면 저희들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신성장 동료를 육성하는 부분이 데이터 산업, 이모빌리티 산업, 그다음에 수소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디지털 헬스케어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구급차도 전기로 만든 구급차를 갖다가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네.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산업을 갖다 육성시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서로 간에 연계해서 협업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도민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강원도에 이런 하나의 산업이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정말 어떻게 이것이 강원도에서 잘 육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때로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꼬집어 주시고 직접 물건을 갖다가 강원도에 생산되는 이모빌리티를 갖다가 구매해서 뭐 끌고 다니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수요도 해 주시면서 비판도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젊은이가 떠나는 강원도에서 젊은이가 일하러 오는 강원도 만들기, 이 강원도 인구 정책에 있어 오랜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횡성 이모빌리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강원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석중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